오늘 조금 늦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저녁을 조금 늦게 먹느라고 지금 좀 몇 분 늦었어. 아우 많이 늦었네 제가. 아우 죄송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오래 기다리신 만큼 오늘 정말 중요한, 오늘 정말 뜻깊고 중요한 오늘 들어갑니다. 잠깐만 카트 좀 치고. 자 여러분들 올해 이제 12월 오늘 며칠입니까? 12월 며칠이야? 아무튼 자 오늘 일단 올해 라이브 방송은 좀 심각한 분위기, 좀 어떤 이런 좀 우리가 좀 골치 아픈 얘기들, 골치 아픈 얘기들은 오늘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는 그냥 좀 널널하게 하면서 이 올해 라이브 방송은 끝날 거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이거는 어디서 들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 현재 우리나라 대학교에서 이거 없을걸? 왜냐, 정리가 이만큼 잘 된 자료가 있는지 아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마 거의 쉽지 않을 거예요. 이 얘기. 물론 오늘 온다라는 스타트업으로 출발한 기업이 있어요. 호스피탈리티 기업으로 온다에서 적극적으로 제가 요 자료를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온다에서 만든 자료가 예전에 저희 공표를 한 건데 제가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가 허락을 받고, 온다 이 기업 측의 허락을 받고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제가 우리 유튜브 라이브 방송 하는데 우리 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제가 알리고 싶다. 그래서 허락을 득한 후에 오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기 도와주신 우리 온다 측에 굉장히 감사드리고, 내용 정리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픽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한번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허락을 받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한 시간 조금 안 되게 빨리빨리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이 그래픽이 온다에서 만든 거고요. 그걸 제가 그냥 여러분들 전달만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도 텍스트를 제가 참고를 할 건데 그 텍스트도 온다에서 이미 작성한 텍스트예요. 요 내용은 온다의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공식 블로그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똑같이 있어요. 똑같이 있는데 이 세상에는 숨겨지고 감춰진 진주 같은 보석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세상에 끌어내냐, 그게 중요합니다. 제가 세상에 이 좋은 자료를 더 끌어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온다 측에 감사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OTA 역사와 현재 현황입니다. 이 요즘에 뭐 OTA를 하는데 우리 업계 사람들은 OTA라고 그러고 다른 그냥 일반 분들은 에어비앤비를 이용했다, 익스피디아를 이용했다, 카약을 통해서 뭘 예약했다, 표를 샀다, 스카이스캐너 해서 가격 비교를 했다, 트립 어드바이저 봐서 평점, 댓글을 봤다, 이런 여행 일반 분들 다니실 때 다 그런 얘기, 그게 다 OTA죠.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의 히스토리와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많이 들어와 주셔야 돼요. 나중에 편집을 많이 들어주셔야 돼요. 왜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게 없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네. 자, 이제 그래서 볼게요. 다음 페이지. 자, 먼저 이걸 안 하고 갈 수가 없어요. 왜냐? 오늘의 이 자료 대부분 온다에서 제공을 해준 거기 때문에 온다에 대해서 홍보를 잠깐이라도 하고 가는 게 예의겠죠. 자, 온다는 어떤 기업인가? 온다. 간다가 아니라 온다. 간다가 아니라 온다예요. 요즘에 이름들을 이렇게 많이 짓지. 야놀자, 여기어때, 온다, 간다, 그런 식으로 온다. 매출은 늘리고 관리 시간을 줄여주는 온다의 허브. 온다 허브는 객실 재고와 판매 가격 등을 40여 개가 넘는 국내외 메이저 판매 채널과 실시간으로 연동하는 시스템입니다. 자, 제가 이 업체명은 꺼내고 싶지 않은데 간단하게 비교를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꺼낼 수밖에 없어요. 야놀자라는 기업을 언급을 안 할 수 없는데 비슷해요. 하는 기능들은 비슷한데 조금 더 세련되고 조금 더 선진적인 시스템으로 합니다. 자, 온다 허브가 이렇게 있어요. 온다 허브. 숙박업체에서는 객실 정보를 온다 허브에 딱 넣는 거야. 전달을 하면 이 허브를 통해서 컨텐츠와 가격과 객실 재고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네이버, 야놀자, 여기어때, 트몬 이런데, 그러니까 원래 요 기능인데 여기 야놀자인데 아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한 거고, 이런 데로 다 40여 개의 판매 채널로 뿌려져서 고객은 여기 네이버나 야놀자, 여기어때, 티몬 이런 데다가
여러 데서 찾아서 결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온다가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뭐 여러 이외 후속 조치까지 진행을 다 해줘요. 그래서 원래 온다가 스타트업으로 출발을 했는데 굉장히 요즘에 그야말로 잘 나가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OTA의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온다에 가서 계신 분 중에 제가 좀 아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언급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분이 사실 한국의 OTA 역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주 소중한 자료들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자료를 만들어주신 온다 측에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잠깐 언급해 드렸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온다 그래서 최근에 중소기업청 있잖아요. 거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그 아기 유니콘 사업에 선정이 됐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발표한 2022년 아시아 태평양 고성장 기업에서 한국의 테크 기업 중 7위에 랭크가 된 굉장히 글로벌 호텔 테크 시장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onda.me 나중에 이거 자료 거기 홈페이지 주소 아셔야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끝날 때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릴게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디서나 들을 수 없는 우리 여행업계 계신 분들이라면 이거는 한번 좀 머릿속에 한번 싹 훑고 가셔야 돼요. 야, 도대체 요즘에 여행업계에서 디지털 그 저기 뭐 얘기 나오고 하는데 도대체 디지털 뭐 어떠해야 돼? OTA가 디지털의 뿌리 아니야, 그죠? 근데 이 역사를 모르고 뭐 우리 막 뛰어들어서 하겠다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 그죠? 자, 지금 몇 분 정도 들어오셨나? 아이고 좀 계속 많이 들어와 주세요. 이거 아무데서나 들을 수 있는 강의가 아닙니다. 아무데서나 쉽게 들을 수 있는 강의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강의라고 해서 제가 딱딱하게 하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딱딱하게 안 하죠. 잠깐, 근데 제가 커피를 마시고서 커피낸다. 밥을 좀 늦게 먹고 막 급하게 시작하느라 커피를 못 마셨네. 잠깐만 여러분들 커피 잠깐 내리고 올게요. 이게 중요한 강의라 좀 뜸 좀 드려야 돼요. 이게 아무나가 아니라 이게 워낙 소중한 오늘 강의이기 때문에 뜸을 조금만 드릴게요. 10초만요. 커피 이거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거 아무데서나 들 수 없는 오직 여행중개소에서만 들 수 있는 강의 트래블 에이전시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 OTA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서 지금부터 제가 커피도 뽑아왔겠다.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OTA, 그러니까 뭐 익스피디아, 부킹닷컴, 아고다니, 뭐 트립닷컴이니 이런 OTA가 생긴 게 언제로 아세요? 언제? 2000년대? No? 아닙니다. 2000년 훨씬 전에 무려 1994년 이미 이 여행업계와 세상은 변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자, 오늘 이 역사 연대표를 쫙 보여드릴 텐데 먼저 카테고리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글씨 잘 보이시죠? 여행업의 주요 이슈가 이쪽 제일 끝에 있고요. 그다음에 OTA 업체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언제 나왔는지, 몇 년도에 나왔는지. 그 다음에 메타서치 엔진이라는 건 제가 설명을 계속 드릴 테지만 부킹에서 예약을 하는 그게 아니라 가격 비교 사이트, 흔히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서치만 할 수 있는 그런 엔진이 언제 누가 나왔나가 나올 거고요. 기타 플랫폼이 나올 거고 한국의 OTA는 과연 몇 년도에 어떻게 나왔냐가 설명이 들어갈 겁니다. 자, 먼저 1994년에 트래블웹닷컴에서 온라인 예약 기능을 최초로 선보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1994년도에 뭐하고 계셨습니까? 여러분들 1994년. 네? 1994년 저는 1994년에 군대에 있었습니다. 제가 93군번입니다. 93-760-33416 해서 논산군번이에요. 765 시작해서 논산군번인데 제가 93년 4월 26일 날 입대를 해서 95년 6월 29일 날 사품백화점이 무너진 날 제대를 했거든요. 저기 그 전방에서 뭐 연대본부에서 제가 그 행정 타자만 쳤는데 타자 치고 계산기 두르기고 그때 타자 실력이 들어갔고 지금 기자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는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저는 이제 그러니까 연대 인사과였어요. 연대본부 인사과여서 뭐 좀 엘리트들이 좀 많이 거의 다 엘리트 인사과 아무나 그렇게 아니잖아. 저희들은 얼차려가 뭐였냐면 저희는 맞지는 않았어요. 저는
저 때 김영삼 정권 때였는데 맞지는 않았어. 때리진 않았어. 근데 몇몇 뭐 이렇게 맞은 고참도 받고 맞은 저기 후임도 봤는데 저는 맞지는 않았어요. 워낙 제가 또 눈치가 빠르잖아. 맞을 짓을 안 하지. 자, 그런데 그때 저한테 얼차를 뭐 했냐면 저거였어요. 타자. 점호 끝나면 10시에 점호 딱 끝나면 그 인사과 사무실에 올라가요. 스냅바 질질 끌고 올라가서 고참이 내준 숙제를 해야 돼. 그때는 A4지가 아니라 A4지보다 좀 작은 갱지 있어. 그거를 타자에 딱 끼고 타자 연습하는 거야. 한 2시간. 그걸 몇 장 채워야 돼. 다다다다다다 타자. 다다다다다. 그때 제가 타자가 좀 이겨갖고 기자가 될진 몰랐지. 근데 그게 바탕이 되더라고. 사람 팔자라는 게 정해졌나 봐. 그래서 아무튼 저는 1994년에 그 군대에 있었는데 이때 우리 인사과 고참 중에 약간 또라이가 있었는데 이름도 기억이 안 나. 근데 이름 얘기하면 안 되지. 그 고참 뭐 하나 몰라. 중대에 다녔어. 그때 중대 수학과가 다녀갖고 막 수학에 미친 고참이야. 그래갖고 막 같이 어디 있으면 둘이 같이 있으면 막 수학 문제 막 공식을 막 천재 영화에서 보면 천재들이 막 이상한 공식 쓰잖아. 막 수학 호쳐 막 중얼중얼대고 막 그래. 근데 그 고참이 그 컴퓨터 수학과였으니까 이쪽에 되게 밝았어. 그래갖고 그때 군대 컴퓨터가 보급이 되는 초창기였거든. 그래서 막 데이터베이스 정리하고 막 지금으로 말하면 뭐라 그럽니까? 그 지금 친구들 배우는 게 그게 뭐지? 그 뭐 있잖아요. 요즘 그거 배운다며. 그게 뭐라 그래?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아무튼 그랬어요. 그 고참이 있었는데 그때 94년이니까 인터넷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때잖아. 근데 그때 이미 우리나라가 아니라 travelweb.com이라는 데서 온라인 예약 기능을 1994년 이미 선보였어요. 전 세계에 뭐 핸드폰이 있을 때도 아니고 인터넷이 저변에 깔려 있을 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물론 인터넷이 있긴 있었는데 지금이랑 비교하면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었지. 자, 이미 1994년에 글로벌 OTA는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이게 갑툭튀가 아니에요. 이미 이것만 봐도 그 30년이 다 돼가. 그러니까 갑자기 막 튀어나온 게 아니야. OTA 뭐 익스피디아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런 인터파크니 뭐 이런 부킹닷컴 이런 게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네. 자, 2년이 지난 1996년에 드디어 익스피디아라는 브랜드가 이제 딱 세상에 선을 보이게 되는데 처음부터 익스피디아는 아니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생긴 거야. 거기서. 왜냐면 어찌 됐든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아무튼 세상에 그러니까 컴퓨터와 관계된 모든 그 세상의 그런 것들을 다 저기 했잖아. 그지? 거의 지조라고 볼 수 있잖아. 그래서 원래 얘 안에 사내 기업이었는데 이제 자리를 잡고 분산을 한 거야. 1996년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항공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굉장히 작은 사업 조직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익스피디아가 뭐냐면 이게 이제 탐험, 익스페디션과 이제 신속한 처리를 뜻하는 그런 뜻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익스피디아라는 이름은 그렇게 돼서 태어난 거고, 그래서 요 3년 뒤에 이제 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나와서 이제 독립 브랜드인 익스피디아로 이름으로 이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제가 그냥 아는 정도는 어느 정도냐면 네이버도 아마 그 삼성에서 이렇게 사내 벤처기업인가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분사돼서 나와서 지금의 네이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익스피디아도 처음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같은 해에 이제 부킹닷컴이 이제 설립이 되는데 부킹닷컴은 이제 원래 이제 이름은 이 기업의 부킹 이건 브랜드명이고 부킹홀딩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부킹홀딩스 여기에 전신이 뭐냐면 미국의 프라이스라인닷컴이에요. 프라이스라인닷컴 요 회사가 1997년 출발이 이제 막 다가오는 항공권을 이제 싸게 파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설립이 되는 시기, 요 비슷한 시기에 유럽의 네덜란드에서 호텔과
또 이제 소비자, 투숙객을 연결하는 부킹.com이 아니라 네덜란드니까 NL이잖아. 부킹.nl이라는 사이트가 있었어요. 이라는 사이트로 부킹.com이 설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킹.com은 이제 96년 요때 해서 3년 뒤에 나스닥에 상장이 되고 2005년도에 이제 프라이스라인, 지금의 이제 프라이스라인의 인수가 되는 그런 또 이제 역사를 갖고 있고요. 요 보시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프라이스라인이 요 부킹닷컴을 먹는 거야. 잡아먹어. 세월이 쭉쭉 지나가서 이제 1999년에 익스피디아 아까 얘기했죠. 96년에서 90 분사해서 했고 지금 시트립 지금은 트립닷컴인데 처음에는 시트립이었던 거 아시죠? 시트립 중국 대표하는 시트립 OTA 중국의 대표 시트립은 1999년에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해외여행 자유화가 시행되면서 유커들, 그러니까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죠. 요거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여행 막 쏘다니기 시작하지. 그래서 시트립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제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OTA가 하나가 됐다. 여기까지 이렇게 되고. 그런데 아직까지 익스피디아 물량에는 트립닷컴이 아직 안 될 거야. 그다음 시트립이었고. 자, 여기서 하나 주목해야 될 게 한국의 OTA예요. 보이세요? 인터파크. 어디 자랑스러운 인터파크. 1999년에 인터파크가 여행 예약 서비스를 오픈을 합니다. 오픈. 물론 이 이후에 국내에 여러 가지 제가 지금 막 잊어버렸어. 그런데 오늘 이거 준비하면서 생각을 떠올렸는데 기사도 안 남아있더라고. 제가 한국관광신문에 있을 때 요걸 한번 딱 훑은 적이 있는데 한국에 뭐 지금 우리가 아는 데 말고 다른 데도 굉장히 많았어요. 네. 자, 잘 듣고 계시죠? 잘 듣고 계시죠? 자, 그래서 잠깐 중간 우리가 잠깐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OTA 탄생과 성장 1994년부터 2006년까지 일단 1단계로 봤을 때 자, OTA에 대한 좀 우리가 중간에 한번 정리를 좀 하고 가자고요. OTA라는 요 플랫폼이 있어요. 플랫폼. 자, 플랫폼이 있고 여기는 검색 엔진. 그러니까 커스터머가 있고 여기는 호텔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은 OTA에게 중개 수수료를 주고 OTA는 예약 고객을 호텔에 넘기는 이런 형태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거로 익스피디아, 호텔스.com, 부킹.com, 아고다 이렇게 있고 중간에 한번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한번 짚고 넘어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한번 역사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옵니다. 자, 2000년대에 들어오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많아요. 뭐냐? 그 사이에 인터넷이 아직은 굉장히 좀 지금에 비하면 별 볼 일 없는 거지만 당시에는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인터넷이 세상에 본격적으로 이제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자,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이 미국 같은 시장보다는 조금 늦기는 하지만 자, 2000년도에는 메타서치의 대표적인 회사 브랜드인 트립 어드바이저가 2000년도에 설립이 돼서 세상에 등장을 하게 되고요. 자, 드디어 2001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근 20년 전이 되겠습니다. 2001년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기업들의 거의 본거지인 미국에서 9.11 테러가 발생하면서 여행업이 위축이 됩니다. 이거 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국도 이때는 1998, 99 IMF를 거치면서 거기가 정리가 되면서 2000년, 2001년 요때부터는 이제 슬슬 다시 부활의 조짐이 나오면서 이제 해외여행에 대한 관심이 점점 늘어나고 뭐 이때 이제 뭐 모두 투어, 하나 투어 이때 막 요때 막 그때부터 크기 시작하지. 그럴 때 이제 뭐 9.11 발생으로 테러 발생으로 여행이 위축이 된다는데 이거는 이제 뭐 미국 중심의 얘기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이때 이제 2001년에 이제 이 지금 9.11 테러가 왜 여기서 얘기가 나오냐면 익스피디아가 미국의 호텔스닷컴을 인수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대외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본 거지. 미래를 본 거야. 미래를 잘 본 거지. 그래서 미리 인수할 것들은 빨리빨리 인수를 하기 시작해요. 익스피디아. 프라이스라인 그룹이. 자, 그래서 2003년에는 프라이스라인이 한국 호텔 예약 서비스까지 시작을 합니다. 이미 20년 전에 이렇게 했어요. 20년 전에. 뭐 이제 와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와서 뭐 무슨 뭐 요즘에 뭐 OTA 시대야 뭐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2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2003년에 또 스카이 스캐너라는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스카이 스캐너가 2003년에 설립이 된다. 무려 20년 전입니다. 자,
그렇게 지금 계속 가고 있고요. 자, 그러니까 다시 또 현재 우리가 글로벌 4대 OTA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글로벌 4대 OTA. 지금은 뭐 에어비앤비 포함해서 뭐 익스피디아, 뭐 에어비앤비 이렇게 부킹닷컴 이 정도 쳐주는데 뭐 그거는 뭐 사실 그러니까 그거를 무슨 매출 비교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보유하고 있는 호텔이나 이런 서비스 컨텐츠 그걸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는 어쨌든 에어비앤비가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에어비앤비가 굉장히 좀 이제 주목을 받고 있죠. 그래서 뭐 요즘에는 뭐 어디 뭐 태국에서 뭐 한 달 살기, 뭐 발리에서 한 달 살기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장기 투숙객들은 호텔보다는 아무래도 에어비앤비 같은 걸 많이 이용하고 미국처럼 땅덩이가 넓은 곳을 여행하는 사람들도 에어비앤비를 많이 이용하죠. 그래서 온다에서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걸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에어비앤비는 우리가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익스피디아나 부킹닷컴 이런 OTA 3사 다른 회사랑 좀 다른 그런 형태를 갖고 있죠. 이게 에어비앤비는 2008년에 미국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내 사는 공간을 좀 빌려주는 거잖아. 그래서 이 에어비앤비라는 이름도 손님에게 에어베드를 제공하고 또 아침에는 블랙퍼스트를 제공한다. 그런 데서 착안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에어비앤비 또 계속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3년까지 살펴봤고 여러분들 카약 있죠? 카약. 액티비티나 입장권 요즘에 뭐 싱가포르 여행하시는 분들 카약 많이 이용하시는데 이 카약도 이미 2004년에 설립이 됐어요. 근데 이제서 막 우리나라 사람들 막 많이 이용하잖아. 그치? 동남아 같은데 이런 데 막 특히 싱가포르 같은데 뭐 유니버설 스튜디오 이런 데 갈 때도 카약에서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오래된 회사다 사실은 알고 근데 우리가 이제 아는 거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행 이런 OTA 시장에서 한국은 아직까지 굉장히 늦어요. 늦어. 이제서야 한국 고객들이 조금씩 알아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꾸준히 20년 전부터 마케팅을 해오고 브랜드 활동도 하고 그랬다는 얘기거든요. 네. 자, 2005년에 접어들면서 이때 2005년부터는 사실 코로나 직전까지 그러니까 2008년인가 그렇죠? 리먼 브로더스 요거 빼고는 그 다음에 뭐 사스도 있었고 한데 사실 사스는 코로나에 비할 건 아니지. 어쨌든 크게 보면 코로나 직전까지 요때부터 코로나 직전까지는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이 투어리즘 인더스트리가 굉장히 막 이제 속도를 내면서 우상향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OTA 시장도 뭐 없던 브랜드가 새로 막 나오기도 하고 막 인수합병이 이제 합종 연행이 들어가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2005년 프라이스라인 아고다. 프라이스라인이 부킹닷컴을 인수를 합니다. 좀 더 몸짓을 커지는 거지. 지금도 그래요.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뭐 여기어때가 어디 인수 합병하듯이 지금은 새로 뭔가 나오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거를 잡아먹어. 이때부터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게 이미 시작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5년에 프라이스라인이 부킹닷컴을 인수합니다. 그러니까 프라이스라인에는 익스피디아와 부킹닷컴이 같이 있는 거게 되고요. 또 아고다도 설립이 이때 2005년에 됩니다. 참고로 저는 아고다 그러니까 이건 물론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적인 건데 저는 해외 호텔 예약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익스피디아닷컴이고 두 번째가 아고다예요. 아고다가 그러니까 개인차는 계속 제 스타일이 좀 맞고 그 다음이 부킹닷컴. 부킹닷컴은 요즘에 대부분 다 부킹닷컴을 많이 쫓아서 하긴 하는데 예전에는 그러니까 현장에서 후결제가 사실 부킹닷컴밖에 없었거든. 근데 요즘엔 또 많이들 그렇게 하대. 네. 자,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이때부터 합종 연행이 계속되면서 없던 브랜드도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005년에 호텔스 컴바인 하잖아. 우리 CF 내가 요또 하면 또 이 저작권도 할까봐 또 뭐냐면 랄랄랄랄라 이거 있잖아. 호텔스 컴바인 나오고 그 다음에 트리바고도 요때 2005년에 막 생깁니다. 2005년이 어떻게 보면 황금시대 뭐 이런 없던 브랜드가 출연하는 데 있어서 황금시대라고 했어요. 2005년에 무려
호텔스 컴바인도 나오고 트립하고도 나오고 야놀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야놀자가 2005년에 설립이 돼요. 야놀자? 야, 요즘에 나오는 거 아니야? 요즘에 막?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지, 그러니까 일반도 뭐 알 필요가 없지. 하지만 우리 업계 계신 분들이나 우리 관광 전공하신 분들 많이 들어오셨어요. 학생들 나중에라도 많이 보세요.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안 들어와? 이 중요한 강의라는데. 자, 야놀자가 2005년에 설립이 됩니다. 물론 그때 야놀자는 지금 야놀자랑은 비교가 안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눈여겨봐야 될 게 여기 지금 트립 어드바이저, 스카이 스캐너, 카약, 호텔스 컴바인, 트립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어디에 분류가 되어 있죠? 메타 서치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메타 서치라는 거는 그냥 서치만 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가격 비교하는 사이트들이 요때 2005년, 요때 2004년, 2005년 요때 이제 막 등장합니다. 처음에 카약은 지금은 카약에서 뭐 액티비티 이런 것들은 많이 예약하고 하는데 당시에는 이제 메타서치 분야에 속해 있었죠. 메타서치가 등장하는 건 이제 숙박, 항공권, 온라인 예약 시장이 이제 굉장히 커지면서 또 그 수가 굉장히 많아지죠. 그래서 익스피디아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아고다도 있는데 한 번에 뭐 각각 사이트나 모바일 들어가려니까 너무 복잡해. 그래서 한 번에 그냥 이렇게 막 가격 비교를 했으면 좋겠네. 그래서 등장한 이제 메타서치. OTA 사이트를 방문해서 가격을 비교해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리즈가 필요했고요. 그래서 최저가 경쟁 막 나오면서 메타서치 엔진이 이제 계속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트립어드바이저의 사업 그 확장 과정에서 이제 탄생을 했어요. 2000년 트립어드바이저는 사업 확장 과정에서. 그다음에 초창기에 트립어드바이저는 여행 가이드북이나 신문 또 잡지 같은 공식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였거든요. 트립어드바이저가. 그런데 여행자 리뷰 서비스가 인기를 막 끌면서 여행 리뷰 커뮤니티이자 어떤 가격 비교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고요. 이후에 2003년에요. 2003년에 스코틀랜드에서 저렴한 항공권을 예약할 수 있도록 항공권 가격을 비교해주는 여기 아까 보여드린 요거 스카이 스캐너도 또 등장하게 되고요. 이어서 미국에서도 메타서치를 통해서 여행 상품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약 2004년. 지금은 카약이 이제 뭐 살 수도 있는데 그죠? 호주에서는 호텔스 컴바인이 나왔냐 지금? 여기 나와요. 호텔스 컴바인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호텔스 컴바인은 호주에서. 그리고 트립하고 어디 건지 아세요? 트립하고 여러분 트립하고 어디 거게요? 뭐 미국? 어디? 스페인? 아니 스페인은 저거 호텔 베즈라고 있는데 호텔 베즈는 B2C는 아니에요. B2B예요. 호텔 베즈는 스페인 거. 호텔 베즈도 유명해요. 우리 업계에서는. 그건 스페인이고 요 트립하고는 독일에서 메타서치를 처음에 제공하는 기업으로 처음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 이게 막 몇 개가 나온 거잖아 지금 메타서치가. 그래서 그만큼 이 OTA 글로벌 OTA 시장에서는 치열하게 이제 막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거야. 이미 18년, 17년, 19년 뭐 이 정도에. 그래서 그리고 그때 이제 홈 어웨이라는 것도 이제 나오는데 홈 어웨이는 여러분들 잘 아실 필요도 없고 잘 모르시지요. 여기도 유명한 데인데 아직까지 뭐 이렇게. 자, 그다음부터 넘어가 볼게요. 자, 메타서치 방금 해드린 거 트립어드바이저, 트립하고 스카이 스캐너, 카약, 호텔스 컴바인 한번 전체적으로 짚고 넘어갔습니다. 자, 드디어 2007년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제부터 정말로 속도가 붙기 시작합니다. 2008년에 세계적인 미국에서 리먼 브라더스가 그것만 빼면 그리고 뭐 2009년에 신종플루 발생 요것만 빼면 이제 뭐 완전 우상향으로 쫙쫙쫙쫙 가는 그런 시대가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07년에 굉장히 여러분들 흥미롭게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2007년에 잠깐 자리를 좀 바꿔서 자 지금 이제 진짜 재밌는 대목이 나와요. 지금 2007년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나중에 편집본 들으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2007년이 어떤 지금 세계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 지금 그것과 자 여러분들 2007년에 여기 보이시죠? 애플에서 아이폰이 나옵니다. 애플에서 아이폰이 나와요. 스티브 잡스가 저처럼 지금 검은 옷을 입고 검은 폴라티와 청바지를 입고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이제 세상에 선보이게 되죠. 이게 이 세상을 바꿔놓죠. 이 세상을 바꿔놓고 우리 여행업 그야말로 지금 우리가 OTA 하는 그 여행업도 판도가 바뀌는 어떤 기준이 됩니다. 물론 스티브 잡스의 애플의 아이폰 이후에 한국의 삼성도 늦지 않게 이제 뭐 저걸 이제 막 선보이고 하죠. 근데 본격적인 아니었지만 그래서 이 2007년에 애플의 아이폰 출시 이후에 앱 기반의 서비스가 그야말로 폭발적인 증가를 합니다. 그 앱 기반 서비스의 폭발적인 증가라는 건 여행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죠. 네, 그래서 시발점이 되고 2007년이 그래서 프라이스라인이 아시아의 아고다도 인수를 하게 됩니다. 프라이스라인은 막 인수해. 걔네는 막 그냥 인수하는 기업이야. 프라이스라인. 이름에서도 뭔가 좀 인수할 것 같지 않아? 인수만 잘할 것 같지 않아? 프라이스라인. 예? 프라이스라인. 아무튼 인수만 엄청 해요. 자, 그 다음에 2008년에 에어비앤비가 설립이 됩니다. 에어비앤비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고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글로벌 OTA의 어떤 과정 시장에서 거의 이제 모든 것들을 점하는 그런 시대가 시작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9년에 신종플루가 발생하고요. 아고다가 한국에 진출합니다. 2009년에 여러분들 아고다가 벌써 2009년에 한국에 왔어? 놀라시는 분들 깜짝 있을 거예요. 깜짝해서 놀라시는 분들. 그 다음에 호텔스닷컴도 한국에 진출하고 뭐 한인텔이라고 있는데 뭐 그냥 넘어갈게요. 한국 업체인데. 자, 그리고 2011년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에 익스피디아도 한국에 진출합니다. 투지아 중국 기반이죠. 투지아도 2011년에 설립이 되고요. 자, 익스피디아 2011년에 공식적으로 한국에 진출을 합니다. 제가 이때 2012년에 한국 관광신문에 있을 때 익스피디아가 한국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할 때였죠. 그래갖고 수수료 문제 때문에 막 우리가 막 나름대로 취재한답시고 뭐 대단한 일이 난 것처럼 취재를 한답시고 대단히 익스피디아 같은 OTA가 굉장히 한국 시장 다른 기존의 한국 시장을 굉장히 공정거래를 하지 않는다. 수수료가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꼴값을 떨면서 취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물론 저는 아무튼 저도 그 꼴값을 떨고 그런 취재를 하고 돌아다녀서 문제의 심각성을 막 논하면서 미래를 못 본 거죠. 그리고 당시부터 기존에 있던 여행사들이 이제 쟤네들 저럴 수가 있어 하고 팔짱 끼고 불만만 있었고 대비를 못했죠. 근데 이 2011년이 2012, 13 이렇게 지나면서 그게 아니다. 세상이 이제 그게 아니다. 기존의 레거시 여행사들도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나름대로 저도 그렇고 또 나름대로 언론에서도 그렇고 미디어 특히 이제 전문지도 그렇고 많이 외쳤는데 사실 제대로 된 준비를 못했죠. 그게 뭐 기존의 레거시 여행사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세상을 좀 너무 안이하게 봤고 그리고 세상이 그렇게 급속하게 변할 거라는 거는 예상을 못했지. 그렇게 따지면 우리 여행업계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가 그렇지. 특히 배달의 민족으로 대표되는 그런 음식 배달하고 이런 것들 그 시장 역시 이렇게 단숨에 세상이 바뀔지는 예상을 차마 못했지.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 이제는 학습 효과가 생겨서 좀 그럴 수 있는데 뭐 직방이니 뭐 그런 부동산 중개해주는 것도 그런 게 탄생할지 몰랐지. 여행업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미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이미 이전부터 1994년부터 이런 조짐이 있고 세상이 변하는 시작이 됐고 그게 2007년에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 등장 이후 더 속도를 내서 지금에 이르게 되는 건데 그 과정을 지금 여러분들 같이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초창기 OTA는 본격적으로 시장 장악하고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 아까 프라이스라인 제가 설명을 계속 드렸지만 공격적으로 인수합병 M&A 전략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요. 글로벌 OTA들의 본격적인 M&A는 2006년부터 시작이 됐다고 보는 시각이 맞다고 온다 측에서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글로벌 OTA의 대형 M&A의 첫 시작은
한 5년 전으로 올라가는데 뭐 그것까지는 뭐 구체적으로 좀 하지 말고 넘어갈게요. 자, 2001년 항공권 예약이 주력 서비스였던 익스피디아가 숙박 예약 서비스인 호텔스닷컴을 인수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의 익스피디아는 원래 항공만 했었는데 호텔스닷컴을 인수하면서 항공회사로부터 얻는 판매 수수료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했었는데 호텔스닷컴을 인수하면서 숙박 예약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거고요. 미국에서 설립된 프라이스라이트닷컴은 2005년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해 부킹닷컴, 네덜란드의 부킹닷컴까지 인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태국, 아고다 태국 거잖아요. 모르셨죠? 아고다 태국 거예요. 아고다까지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강자인 부킹닷컴과 아시아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이던 아고다를 인수하면서 프라이스라인은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요. 자, 그렇게 진행이 돼가고 있고요. 그래서 익스피디아가 그렇게 몸집을 키운 후에 2011년에 익스피디아가 한국에 진출을 하게 되고요. 그 이듬해인 2012년에 부킹닷컴도 한국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2012년 제가 이 여행업계 전문 기자로 시작을 할 때, 물론 그 전부터 기자 생활을 했는데 이제 요 관광 요 쪽은 이제 제가 2012년에 입문을 합니다. 2012년 초에. 그래서 그때 한참 막 부킹닷컴 들어오고 익스피디아 막 나오고 막 그럴 때 막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꼴값을 떨었어요. 취재한다고. 얘 심각한 문제라고. 저도 세상을 못 잊은 거죠. 자, 익스피디아는 또 트립하고도 인수하고요. 에어비앤비는 누적 예약 건수가 1000만 건을 돌파했대요. 2012년에 이미. 자, 그리고 한국에서도 샛별이 등장합니다. 2012년에 마이 리얼 트립이 설립이 됩니다. 마이 리얼 트립이 2012년에 설립이 되고 지금까지 마이 리얼 트립은 있죠. 마이 리얼 트립은 처음에는 이제 현지에 뭐 종일 투어나 반일 투어 이런 걸로 현지에 있는 가이드 고용해서 지금까지 커왔고 투자도 잘 받았죠.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오늘은 뭐 생략할게. 그거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 2014년에 우리 또 인수합병의 전문가 M&A 익스퍼트 어디? 프라이스라인 뭐 그냥 다 인수하는 거야. 다 인수 막 하는 거야. 프라이스 또 그 버릇을 개 주겠어? 못 고치고 또 카약까지 인수를 합니다. 프라이스라인에서. 네. 참 그러니까 이 재밌는 게 프라이스라인의 인수를 그러니까 좀 쉬운 말로 프라이스라인에 먹히지 않는 그룹이 대단한 것 같아. 그죠? 살아남은 기업들. 그죠? 프라이스라인이 카약을 2014년에 인수하고 에어비앤비도 드디어 2014년에 한국 시장에 들어옵니다. 요때 2013년에 한국에서는 데일리 호텔이라고 등장을 해요. 설립에. 여기 내가 대표를 요때 인터뷰를 했거든. 이때 회사가 작았어. 이때 데일리 호텔에서 이때 뭐가 강점이 있냐면 라스트 미닛. 라스트 미닛의 개념을 처음에 한국에 선보인 게 데일리 호텔이에요. 이 대표를 제가 그때 그러니까 회사가 안 컸을 때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한국 관광신문 있을 때. 그때 성남 쪽인가 어딘가 분당 쪽인가 가서 인터뷰를 한 것 같은데 아무튼 데일리 호텔 라스트 미닛 그러니까 그 뭐 밤 10시 그러니까 거의 뭐 하루 끝날 때쯤 다 돼서 뭐 급하게 예약 싸게라도 내놓을 거 아니야. 예약 밤 막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나온 방들만 이렇게 해갖고 라스트 미닛의 개념을 처음으로 한국에서 시작한 게 데일리 호텔이에요. 여기가 어디에 인수됐잖아요. 그죠? 이게 야물정 어디 있겠잖아. 그죠? 아무튼 그랬었습니다. 그렇게 2014년이 지나고요. 자, 잠깐 여기서 보고 갈게요. 아까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좀 짚어드리고 있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쟁이 심화되는 시기입니다. 2001년에서 2016년 OTA 경쟁 심화 요 시스템은 다 똑같아요. 호텔의 경영이 악화되면서 중개 수수료 더 얹어주면서 예약 고객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수수료 인상, 고객 연락처도 제공이 안 되고 뭐 이런 이제 워낙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게 뭐 업체들이나 기업들이 나쁘고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그러니까 어떤 그 이슈가 그러니까 뭔가가 많으면 이슈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경쟁이 심해지고 막 치열해지고 막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하면 이제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인간사가 그렇잖아 원래. 그죠? 자, 2014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14년으로. 자, 그 전에
요 때와 같이 맞물려서 요걸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2014년에 C트립이 이제 한국에 진출을 합니다. C트립. C트립에 대해서 설명 안 할 수가 없겠죠. 자, C트립. 2017년 당시, 2017년입니다. 당시 6천만 명 이상이 사용하던 트립닷컴을 인수하며, 트립닷컴은 이제 중국 시장을 넘어 세계 시장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 이 C트립이었는데 트립닷컴에서 지금은 트립닷컴으로 이제 인수합병이 된 거지. 그 얘기를 잠깐 한 거고요. 자, 2014년에 요 메타서치로 클록이 설립이 되고 한국에서는 드디어 야놀자에 이어서 한국에서 지금까지 현재 강자로 성장하고 있는 여행할 때 여기어때가 2014년에 벌써 여기어때도 8년이 됐네. 8년 그죠? 여기어때 날라날 때 여행할 때 여기에 자리 됩니다. 그래서 2015년에 메르스 나오는데 뭐 그렇다 치고 2015년에 또 역시 프라이스라인의 익스피디아가 홈 어웨이를 인수를 합니다. 역시 뭐 프라이스라인의 계열이 인수를 하고 자 2015년에 이게 뭐야? 트리피토즈 이거 뭐야? 이게 왜 나와? 트리피토즈 지금 트리피토즈 잘 성장을 하고 있죠? 그죠? 네이버가 2015년에 여행 서비스 오픈하고요. 트리피토즈가 설립이 되고요. 네이버 여행 서비스 오픈 2015년에 오늘 한 국내 토종 OTA 업체 부장님이 전화를 왔습니다. 이 보도가 있긴 있었어요. 뭐 우리 상용 고객들 네이버에서 상용 고객 전문 무슨 서비스를 플랫폼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그래서 우리 여행업계 관계자들이 뭐 시위를 하고 한다는 그런 조그만 기사가 좀 유명하지 않은 매체부터 나왔어서 며칠 전에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그분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저한테 문의가 왔어요. 그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 네이버에서 상용 고객들 뭐 서비스 를 제공한다는 것 같은데 글쎄 그래서 잘은 모르겠으나 그냥 제 생각에 현재까지 네이버가 2015년에 여행 서비스를 오픈을 했잖아요. 2015년부터. 근데 시장에서 네이버를 통해서 여행 상품 예약을 한다는 사람은 저는 별로 많이 못 들어봤는데 시장 점유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이버는 우리나라에서 통합 검색 사이트로 1위일지는 모르겠으나 그 1위라는 파워만 믿고 여행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독점에 가까울 정도로 많이 한다라고 얘기는 못하지 않나요 지금?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왜냐하면 이 여행 상품, 여행 플랫폼, 여행 상품 통해서 그러니까 여행 상품이라는 게 굉장히 부가가치가 크진 않죠. 굉장히 작잖아요. 뭐 1,000원 뛰기, 10,000원 뛰기 2당 뭐 이런 장사이기 때문에 뭐 수수료 제하고 뭐 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남는 게 많으면 삼성에서 뛰어들었겠지. 그래서 그렇게 뭐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뛰어들었다고 해서 뭐 시장 판도가 바뀌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제 생각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튼 2015년에 네이버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등장이 아니라 여행 서비스로 오픈을 하고요. 그 다음에 2016년에 드디어 오늘의 이 자료를 저에게 방송해 주게끔 이 자료도 만들어 주고 또 허락을 해서 방송을 하게끔 만들어 주신 온다가 2016년에 설립이 됩니다. 온다도 그럼 벌써 7년, 8년 정도 되네요. 그죠? 2016년에 온다가 설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해에 메타서치 C트립 호텔스 컴바인이 나오고 C트립이 스카이 스캐너를 이때 인수합니다. 이때 말이 많았어. C트립이 이때 스카이 스캐너 인수할 때 말이 많았어. 도대체 어디까지 너희들을 확장할 거냐 이런 얘기를 안 그랬습니다. 호텔스 컴바인은 국내 호텔 42개 언어로 뭐 이렇게 노출하고 했던 거. 그다음에 2016년에 또 트리플이 나오네. 트리플이 설립이 되는데 이때를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한국에서 이제 한국 얘기인데 2016년 이때 있죠. 온다도 나오고 이제 트리플도 나오는데 사실 지금 이거 좀 그나마 많이 안착이 되고 성장한 기업들인데 이 기업 말고도 여러 개 기업들이 많아요. 사실은 잘 안 알려진 중간에 엎어지거나 그런데 그러니까 2004, 5, 6 요때 기점으로 해서 한국에서도 이제 이제는 여행상 플랫폼이구나. 이거가 이제 깨닫게 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요때 갑자기 튀어나오려면 요때 준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때 전반적으로 우리 여행업계에서도 인식 자체가 기존에는 뭐
글로벌 OTA들이 한국 시장을 침입해갖고 막 시장을 망쳐놓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개소리들을 했는데 이제서야 요때쯤 와서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아,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이제 막 스마트폰 한참 쓸 때 아니에요. 아,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그래서 한국에서도 토종기업들이 온다도 나오고 트리플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더 나오기 시작하고 야놀자나 여기 어때도 이때부터 투자도 늘어나고 그래요. 대략 요 시점 2015, 16, 17 요때라고 보시면 돼요. 요때 한국에서도 인식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네. 자, 여기서 메타서치 플랫폼 인수 전쟁에 대해서 온다에서 발표한 자료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양한 OTA가 등장할수록 메타서치 엔진은 여행업계에서 가장 핫한 트렌드로 떠오르게 됩니다. 소비자들은 갈수록 가격 비교를 통한 합리적인 예약을 원했고요. 이를 통해서 메타서치 플랫폼은 크게 성장하게 되는데요. 이후 글로벌 OTA들은 메타서치 플랫폼 인수에 나섰죠. 여기 자, 글로벌 플랫폼이 메타서치 인수를 막 합니다. 인수를 막 여기를 인수해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메타서치 엔진은 주로 자사에 입점한 OTA로부터 얻는 광고비가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글로벌 OTA는 메타서치 엔진을 인수해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노출도 잘 되고. 그래서 2012년 익스피디아가 독일의 트리바고를 인수한 것을 시작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부킹홀딩스는 미국의 카약을 인수하고요. 이후 카약은 호텔스 컴바인을 합병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중국의 시트립이 유럽의 스카이스캐너 여기 있죠. 시트립이 스카이스캐너를 인수를 하면서 대부분의 메타서치 플랫폼이 결국에는 글로벌 OTA로 자회사로 편입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추세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017년에 시트립 미국의 트립닷컴을 인수합니다. 미국의 트립닷컴을 시트립이 인수해서 이름을 지금 현재의 트립닷컴으로 바꿔. 왜냐? 이 C가 중국 차이나의 그거라는 막 인식이 너무 강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크려면 C보다는 트래블의 트립의 트립닷컴을 인수하면서 이름도 지금의 트립닷컴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이때 뭐 모바일 앱 누적이 23%를 돌파했대요. 그렇게 되고 자 2018년이 또 굉장히 중요한 한 해입니다. 2018년 여기 보이시죠? 익스피디아 그룹 체제로 나오면서 익스피디아 그룹으로 사명을 변경하고요. 요거 디자인도 바뀌어요. 그래서 프라이스라인 그룹, 부킹닷컴 홀딩스로 사업을 변경해요. 자, 제가 뭐라 했어요? 좀 전까지 약간 좀 여러분들 좀 재밌으시라고 프라이스닷컴이 어떤 회사? 인수합병, M&A의 익스퍼트, M&A의 전문, 뭐 몸집 불리기의 전문,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그 프라이스라인 그룹이 이제 이름을 또 바꿔주는 거야. 좀 미안했다? 시장에서 너무 인수합병만 하고 몸집 키우니까 좀 미안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꿨나? 아무튼 이름을 바꿔요. 부킹홀딩스로 이름을 이렇게 바꿉니다. 익스피디아에 갖고 있는 프라이스라인이 부킹홀딩스라는 이름을 바꿔요. 간판 바꾸는 거지. 부킹홀딩스, 호텔스 컴바인까지 인수를 합니다. 이름을 바꿔도 인수합병은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개벌은 난 못 준다고 제가 이 회사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좀 지루할까봐 제가 비교를 좀 재밌게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튼 인수합병 전문인데 프라이스라인이 이름을 바꾸는 거야. 부킹홀딩스로. 근데 이름을 바꾼다고 그래서 이 버릇은 못 고치지. 또 역시나 호텔스 컴바인을 인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재밌지 않습니까? 결국엔 인수합병이야. 인수합병으로 그냥 계속 근데 이게 그래요.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뉴스도 보시고 영화도 보시고 하지만 드라마도 보고 하지만 그러니까 기업이 성장하는 방법 중에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기술력, 그다음에 노하우. 그런데 결국 어느 정도 규모만 있고 투자를 잘 받아서 총알이 있으면 인수합병을 통해서 몸집을 키워나가는 게 사실 제일 편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현명한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자본 갖고 야 너 일로 와 우리 회사로 와 우리가 너 사버리니까 그죠? 그게 기업의 경쟁력이 어떻게 될지는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무슨 경제학 시간도 아니고 경영학 시간이 아니니까 그것까지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 OTA도 사실 그렇게 성장해 온 거예요. 그렇게 성장해. 근데 이 OTA 플랫폼은 또 무시 못할 게 기술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술력. 예전에 어떤 그 세미나 자리에서 그 어디지 윤민 대표가 있는 회사가 어디예요? 거기가 타이드스퀘어 윤민 대표님이 이거 되게 전문가잖아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도 그때 알았는데 예를 들어서 구글 그 플랫폼 하시는 연구자들 있잖아 개발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 여행 플랫폼이래. 여행 플랫폼. 왜냐면 뭐 항공도 실시간으로 막 붙어야 되고 빠지고 자리 빠지고 들어오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그 기능이 여행 플랫폼 개발하기가 제일 어렵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그냥 인수합병이 속편하는 걸 수도 있어요. 예. 자, 그래서 현재까지 보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글로벌 우리가 흔히 글로벌 4, 탑 4, 글로벌 4대 OTA 하면 부킹 홀딩스. 좀 전에 제가 좀 우스갯소리를 한 말, 기존의 프라이스라인, M&A 전문가, M&A로 그냥 먹고 사는 뭐 익스피디아, 호텔스컴마인 기타 등등 막 아고다 뭐 다 부킹닷컴 다 인수합병을 통해서 허운 프라이스라인이 몇 년 전에 사명을 개명해서 부킹 홀딩스로 그러니까 글로벌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겠죠. 익스피디아가 아니지. 나 헷갈리네. 부킹 홀딩스랑 익스피디아는 다릅니다. 제가 잠깐 실수했어요. 혹시 헷갈리지 마세요. 익스피디아 그룹이 저거 부킹 홀딩스 프라이스라인 그룹이었고 헷갈리지 마세요. 그거 나중에 나올 거예요. 다시 현재 에어비앤비와 트립닷컴 C트립에서 인수한 트립닷컴이 있고요. 에어비앤비 잠깐 또 설명해 볼까요? 이 에어비앤비 나왔으니까 이 온다에서 그 자료를 제가 좀 전해드릴게요. 2008년 설립 이후에 4년 만에 누적 예약 건수 1000만 건 돌파했고요. 2021년에는 누적 게스트 10억 명 기록했고요. 공유 숙박이 호텔 리조트와 같은 여행의 주류로 변하고 있음을 굉장히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고요. 에어비앤비도 위기는 있었다고 합니다. 있었어요, 실제로. 뭐 유럽에서 뭐 사건 사고 막 나올 때 있었는데 그거는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았고 기존의 에어비앤비는 이제 기존 호텔이 OTA와는 기존 호텔들이 OTA 형태로 했던 그런 방식이 아니라 C2C 커스터머 투 커스터머 비즈니스를 통해서 빠르게 성장을 했고 현재 200개국에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에 대해서 원단을 어떻게 분석을 해서 지금 써놨냐면 호텔, 모텔, 게스트하우스로 구성된 기존 숙박 앱에 에어비앤비라는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고 현지인이 살 수 있는 곳에서 머물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019년 들어오면서요. 이제 한국도 굉장히 이제 이 코로나 직전이잖아, 그죠? 한국의 인바운드 1700 돌파했고 아웃바운드 2800을 돌파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자, 부킹닷컴과 트립닷컴 그룹, 부킹닷컴 누적객 몇억 돌파, C트립은 트립닷컴으로 사명 변경, 트립하고 객실수 어쩌고 돌파, 에어비앤비 누적 게스트 돌파, 그다음에 홈앤 빌라스는 메리어트 홈앤 빌라스로 런칭했고 이런 것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안와닿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와서부터 한국의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또 두각을 나타내는 시기가 오죠. 2019년부터 여기어때가 글로벌 사모펀드 CVC를 매각하고 야놀자는 아까 말씀드린 데일리 호텔 있잖아요. 라스트민이 처음에 도입한 야놀자구나 인수한 게 데일리 호텔 인수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투자 유치도 굉장히 많이 받아서 현재까지 이제 야놀자는 이렇게 성장을 좀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코로나19가 2020년부터 이제 거의 망가졌다고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2021년에 이제 볼까요, 대표님? 다 들어봤어요. 자, 2021년에 구글 호텔 ADS, 구글 호텔 프리 부킹 링크 출시. 2021년. 나 이거 몰랐어요, 잘. 2021년에 나 이거 잘 몰랐는데. 그래. 저도 몰라요. 저 다 아는 거 아닙니다. 구글 호텔 프리 부킹 링크를 출시했구나, 작년에. 그 다음에 야놀자 이건 알고, 야놀자 인터파크 인수한 건 다 아실 거고, 에어비앤비 누적 10억 정도 돌파했고, 야놀자가 올해, 그렇죠. 이건 뉴스 저희가 보도해드렸죠. 야놀자가 인터파크와
트리플을 합병을 시켜서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잠깐 요걸 제가 요 표를 보여드릴게요. 내가 아까 잠깐 요걸 넘어갈게요. 중요한 거예요. 요거. 아까 제가 프라이스 라인 익스피디아로 잠깐 헷갈렸는데 여기 정리를 했어요. 여기 정리를. 자, 요걸 짚고 넘어가죠. 요거 머릿속에 좀 외울 필요는 없지만 자, 아까 그 프라이스 라인, M&A로 굉장히 몸집을 키워온 프라이스 라인이 부킹홀딩스로 이름을 바꿨잖아요. 요 부킹홀딩스 그룹에는 속해 있는 게 아고다, 부킹닷컴, 프라이스 라인 다 있고 카약, 호텔스 컴바인, 아고다 홈, 부킹닷컴, 홈 앤드 아파트먼트. 요 부킹홀딩스에 요 브랜드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익스피디아 그룹에는 익스피디아, 호텔스닷컴, 오르비츠, 트래블 이거 뭐 몰라도 되고 트립하고 호텔홈 여러분들은 어느 거 가장 많이 사용하세요? 그다음에 익스트립닷컴 그룹에는 트립닷컴, 그다음에 스카이스캐너, 투지야,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다른 별개의 그룹 어디? 에어비앤비. 이렇게 여기 에어비앤비가 하나 있는 건데 요 구분 여러분들 혹시 헷갈리지 마시고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 정도는 좀 그래도 그렇지 익스피디아랑 호텔스닷컴이랑 끼리끼리지 같은 편이지 이거는 좀 아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트립하고 그러니까 다른 거 몰라도 익스피디아, 호텔스닷컴, 트립하고는 한 식구다. 한 식구다. 그래서 호텔스닷컴에 있는 여기 검색하면 여기 똑같은 검색 결과 거의 나올 것 같아요. 익스피디아, 호텔스닷컴, 트립하고는 같은 편이고 아고다, 부킹닷컴, 카약, 호텔스 컴바인은 또 같은 식구다. 그다음에 중국 자본 트립닷컴은 요거 이렇게 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초창기에는 저는 요쪽 많이 사용했는데 익스피디아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조금씩 저 개인적으로 활용도는 이쪽 부킹홀딩스 그룹 게 많아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좀 참고가 되십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자 요거는 이제 이따가 자 2017년부터 현재까지 OTA 경쟁 심화와 합종 연행의 시대입니다. 요거 온다에서 써놓은 걸 제가 좀 전해드릴게요. 메타서치 서비스를 통해서 더 저렴한 예약을 찾는 것이 당연해지고요. 에어비앤비라는 새로운 여행업계 공룡이 나타나면서 에어비앤비 지금 여기 빠져있는데 에어비앤비 기존 OTA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죠. 그래서 글로벌 OTA 사이의 공격적인 인수합병 경쟁 이후 2018년 프라이스라인 그룹은 여기 프라이스라인 그룹 여기 프라이스라인 그룹인 부킹홀딩스로 사명을 변경하고 같은 해 익스피디아도 익스피디아 그룹으로 사명을 변경합니다. 이어서 C트립도 C트립 있었죠. 여기 C트립도 세계 시장 진출하기 위해서 트립닷컴 그룹으로 사명을 변경했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C트립은 중국을 의미하는 C자를 떼서 글로벌 시장에 나오려고 이렇게 이름을 좀 바꾼 거고요. 그리고 이런 의지가 좀 나타났다고 보면 되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래서 현재는 세계 4개 전세계 익스피디아 그룹 하나, 부킹홀딩스 덩어리 하나, 트립닷컴 덩어리 하나, 또 하나 에어비앤비 덩어리 하나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 가지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가는 각자 나름대로 이렇게 좀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OTA들이 이제 인수합병 통해서 2배, 3배 이상 성장을 좀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추세는 또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어쨌든 자본 총알이 있어요. 이쪽도 총알이 있어야 성장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구글 같은 경우도 최근에 호텔과 여행자 직접 이어주는 구글 호텔 ADS 출시를 했다고 하고 공격적으로 시장 확장에 나서고 있고요. 다른 OTA와 메타서치 엔진 등이 판매 수수료와 광고비를 동시에 받고 있는데 구글은 일단 프리부킹 링크라는 상품으로 판매 수수료를 최저로 하고 광고비만 내면 더 많이 노출해준다는 전략을 택했다고 하네요. OTA나 온라인 판매 채널이 아닌 숙소의 홈페이지에 직접 예약하는 다이렉트 부킹 요즘에 많이 하시잖아요. 일어날 수 있는 D2C,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 그러니까 새로운 온라인 판매 통로로 등장한 것인데 숙박업체는 기존 OTA를 통한 거래에서 불가능했던 고객 데이터 확보를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선순환의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이렉트 부킹도 저도 해요 가끔. 왜냐 한 번은 국내 호텔을 예약하는데 호텔스타컴보다 직접 호텔에 예약하기가 싸더라. 그래서 신라스테이 같은 경우 지방에 여기가 몇천 원이 싼 거야. 그래갖고 다이렉트 했지. 그래서 합종 여행이 시대고 인수합병 통해서 계속 막 혼잡한 시대인데 춘추전국 시대이기도 하면서 또 다이렉트 부킹도 나름대로 시장에서 또 효과도 보고 있고 그래서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요즘에 뭐 제가 MZ세대에 대해서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사실 어떤 뚜렷하게 뭐가 있다라기보다도 그냥 여러 가지 혼합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쪽도 가만 보면 물론 절대 강자 몇 군데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그럼 온다에서 한국의 OTA는 어떻게 발전할까요? 때도 나왔는데 요거는 뭐 생각하기 기존에 저희가 오늘 1시간 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뭐 굳이 여기에 또 따로 제가 언급할 건 아닌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외에 여러 가지 있어 무슨 배지도 있었고 뭐 있었는데 그런 이름들이 있죠. 여기 없다는 게 안타깝네요. 왜냐하면 그만큼 시장에서 그 당시에는 주목을 받았을지 모르겠으나 지금은 완전히 역사 속에 사라져 이름조차 남기지 언급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그 시대에 우리 업계에 계셨던 분들이 지금도 일부에서 지금 뭔가를 좀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제가 그분들 성함을 알지만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분들이 그 예를 들어서 하나투어나 뭐 노란풍선 등등 기타 여행사들이 그 OTA 플랫폼 선보일 때 기능적인 면에서 많이 간섭도 하시고 또 관여도 하시고 간섭이라는 표현보다 관여를 많이 하시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근데 저거예요. 어차피 플랫폼 사업이 돈이 어마무지하게 들어가거든요. 중요한 건 자본이야 자본. 이게 결국에 끝까지 누가 버티냐는 돈이 누가 얼만큼 있냐가 좌우해요. 플랫폼 사업 결국엔 이 디지털이 돈이 안 들어간다고 하는데 디지털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이게 엄청 저희도 종이신문은 찍어내진 않지만 나름대로 플랫폼 유지하는데 그것도 돈이 안 들어가지는 않아요. 근데 저야 이제 뭐 그쪽에 많이 투자를 안 해서 그 많이는 안 쓰는데 결코 그것도 그렇게 쉽게 볼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래 됐고 자 오늘 요것도 저희 감사의 멘트를 좀 해주십니다. 오늘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요 내용 그래프와 그래픽과 이 전반적인 제가 좀 전해드린다는 텍스트 내용 그거는 이제 온다에서 자료 제가 협조 요청을 구했고 허락을 해주셔서 제가 한 거고요. 자료 출처 참여는 온다 기업에서 했고 온다 홈페이지 여기 우리 B2B 호텔 뭐 숙박업 하시는 분들 다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보내드린 자료 전문이 다 온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카테고리 중에 온다 그 블로그가 있어요. 거기 호텔 거기 사이트 그 카테고리 들어가시면 다 볼 수 있어요. 그래픽도 더 예쁘게 www.온다.me 여기를 들어가시면 되고요. 좋은 자료를 만들어 주신 온다 측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한번 미팅하기로 했는데 아무튼 감사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자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네. 댓글 좀 올라왔나? 네, 댓글 혹시 올라왔는지 볼게요. 감사드리고요. 김용우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아이덴티티 5님 알찬 교육 잘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자, 그래서 아무튼 제가 그냥 전달만 해드린 거예요. 전달만 해드린 거고, 요 자료는 온다 홈페이지 들어가면 있으니까 그냥 다운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다운 받아보시고 천천히 궁금하실 때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 제가 지금 올해 마지막 라이브 방송 거의 마지막 라이브 방송 이걸 왜 해드렸냐면 어차피 한국여행업회 총회가 지난 며칠 전에 있었는데요. 총회에서 발표하면서 그 얘기가 잠깐 나와서 제가 어차피 일부는 공개가 됐으니까 아시는 분들 아시고 지금 그 이름이 여행샵 트래블샵 여행샵이라는 플랫폼이 이제 나와요. 지금 어느 정도 다 됐고 지금 이제 후반기 작업 보완할 거 보완하고 좀 고칠 거 고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정 거쳐서 내년 봄 되면 3월 되면 공식 출범을 할 건데 이게 우리 여행사와 고객과 직접 판매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홈페이지 하나에 뭐 이런 익스피디아나 부킹닷컴 이런 것처럼 그래서 중소여행사들이 아마 많이 들어올 것 같고 거의 자격이 돼서 들어올 것 같은데 일단 수수료가 없이 상품을 팔 수 있고 입점비라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 여행업계의 디지털 전환 사업 중에 일환의 하나로 정부의 지원을 일부 받아서 하는 건데 그 지금 막 이제 보완 작업이 막바지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름도 이미 공개가 됐기 때문에 엊그저께 한국여행업회 총회에서 이미 공개가 됐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드립니다. 전 물론 그 전에 알고 있었습니다만 여행샵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아마 그게 내년 3월 봄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홍보도 필요하고 세상에 많이 알릴 필요가 있죠. 근데 어쨌든 개인적인 바람은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익스피디아, 부킹홀딩스, 트립닷컴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 이 글로벌 시장을 당장은 이겨내기 힘들겠죠. 그런데 사이다, 스프라이트가 한국에서 칠성 사이다, 코카콜라가 자리 잡은 것만큼은 한국의 기존의 사이다 시장이 있었으니까 다른 외국에서 자리 잡은 것만큼은 자리를 못 잡았죠. 그 다음에 유통으로 치면은 까르푸라는 기업도 그 다음에 한국에서 떠났죠. 그죠? 한국의 뭐 롯데나 이런 데서 워낙 강세를 띄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디죠? 저기 연예비 내고 들어가는 마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코스트코. 물론 코스트코가 일부 몇 개 남아있긴 하고 거기에 매니아층들이 있어서 존속은 되고 있으나 뭐 이마트나 홈 그렇으니 뭐 이런 토종 그것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자리를 잘 못 잡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거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죠. 그런 것처럼 이런 어마어마한 글로벌 시장에서 플랫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런 선보이는 그런 플랫폼들이 그게 또 하나투어나 노란풍선이나 모두소나 기타 큰 여행사들이 만들고 운영하는 플랫폼과 함께 더불어서 한국 시장만의 독특한 그런 한국 고객을 위한 그런 성향 파악을 제대로 하고 취향 파악 잘하고 여행 패턴 같은 거에 대한 분석이 잘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런 플랫폼의 상품을 공급하는 그게 큰 여행사가 됐건 중소 규모의 여행사가 됐건 한국 그 여행자들의 입맛과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잘만 꾸미면 이 익스피디아, 부킹홀딩스, 트립닷컴, 에어비앤비 같이 큰 글로벌 시장에서 대단한 역할을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한국 시장에서만큼은 스프라이트가 아닌 칠성사이다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뭐 그렇게 기대를 한번 걸어보고 희망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올해 좀 심각한 라이브 방송 중에 마지막 소재로 톡한 게 이거였고 또 이거를 허락을 좀 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년에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세상이 바뀌었잖아. 이 세상 바뀐 거는 어쩔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개별 상품을 팔라는 게 아니라 패키지 상품도 이런 플랫폼에서 팔고 그 패키지 상품의 내용이 좋다면 충분히 우리가 경쟁력이 있다, 해볼만 하다 뭐 그런 생각 차원에서 제가 이 방송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덴티티 5님, 조진표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조진표님 잘 안녕히 계시죠? 예, 건강 조심하시고요. 아이덴티티 5님, 글로벌 OTA가 앞으로 외국인 수요가 증가되면서 커미션이 더 상승할지 귀추가 주목되네요. 외국인 수요가 증가하면서 커미션이 글쎄요, 이거는 요거 제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글로벌 OTA의 수수료, 커미션 커미션을 쉽게 올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좀 나오는 게 낫겠죠. 그래도 이 정도는 나오는 게 낫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상황이 우리는 얘기는 일단 접어두더라도 글로벌 상황이 저기 뭐 검은 게 저기 뜨냐? 이게 실시간 스트림 여기 뜨는구나. 잠깐. 지금 잠깐 여기 좀 같이 읽어볼게요. 인바운드 아이덴티티 5님, 인바운드 여행사도 사실 코로나로 직격타로 대부분 시장을 하면서 그 시장을 결국 글로벌 OTA가 B2B 시장과 인바운드 물량까지 먹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계속 제 걸 말씀드릴게요. 일단 글로벌 OTA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익스피디아 그룹, 그다음에 뭐 부킹홀딩스, 뭐 에어비앤비 이런 자기들끼리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함부로 커미션이나 수수료에 대해서 손은 못 댈 거예요. 왜냐? 지금은 이 뭐 3파전이건 4파전이건 치열하게 경쟁을 해서 시장을 점점하는 게 중요하거든. 지금 한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지금 여기어때가
그 여행사로부터 그 발권 수수료를 안 받겠다고 공언했잖아요. 공식적으로 발표했잖아요. 여기어때가. 그 얘기는 뭐예요? 당장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최소한 한국 시장에서는 우리가 시장을 점점을 하겠다. 시장 마켓 쉐어를 우리가 먹어버리겠다는 거야. 당장. 그 점점한 후에 수수료를 올리건 발권 수수료를 받건 이거는 그 후 문제잖아. 그러니까 나쁜 말로 하면 독점의 시장으로 가겠다는 거고, 그죠? 쉬운 말로 하면 마켓 쉐어를 그러니까 안 나쁜 말로 하면은 마켓 쉐어를 좀 높이겠다는 건데 그 과정이기 때문에 당장 글로벌 OTA가 외국인 수요 증가로 커미션 상승은 그 전략을 쓰진 않을 것 같아요. 당장은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그죠? 제 생각은 그거고, 두 번째 아이덴티파이브님의 이 인바운드 여행사도 사실 코로나 치료 따라 휘청거리면서 그 시장 글로벌 OTA가 B2B 시장 인바운드 물량까지 먹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B2B 시장은 그렇지 인바운드 글로벌 OTA가 인바운드까지는 분량을 글쎄 이거는 조금 그런 이거는 왜냐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인바운드는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거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로 오는 거에 대한 그 수단과 경로가 굉장히 다양해요. 여행사 통한 것들이 오히려 아웃바운드보다 더 떨어질걸요 아마 인바운드는 개별이 쪽이 강할 거예요. 오히려 아웃바운드는 그나마 한국 사람들 성향상 패키지가 잔존은 하는데 퍼센티적으로 근데 인바운드는 오히려 아웃바운드보다 FIT가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인바운드 물량까지 먹지 않을까라는 문제에서는 사실 걱정은 되고 좀 우려는 됩니다. 사실 그건 오히려 인바운드 시장이 제가 보면 그래요. 지금 또 한류를 느끼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현재는 한류 느끼러 오는데 여행사 통해서 누가 그리고 외국이 그렇게 아무튼 좀 그래. 그리고 중화시장, 그러니까 중국시장이나 중화시장 이쪽은 또 인바운드가 또 현지 교포나 이 얘기까지 좀 그런 것이 예민한 문제나 민감한 문제라 제가 말씀을 깊숙이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중국 쪽이나 대만 쪽 인바운드가 기존의 한국 업자들 그다음에 교포 출신, 그다음에 현지인 출신 알력 다툼이 굉장히 제가 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순수한 한국 업자들은 굉장히 지금 무슨 벙어리? 물은 벙어리처럼 벙어리 냉가슴? 아무튼 소갈이 알고 계시는 그런 얘기는 알고 있는데 제가 그런 문제는 예민하기도 하고 정확한 취재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기사로서는 안 나왔지만 저는 어쨌든 주워 듣고 계속 귀동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현황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아이덴티파이브님처럼 걱정하시는 것처럼 사실 인바운드 물량도 걱정은 되죠. 걱정은 저도 충분히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답변입니다. 질문과 또 궁금하신 점이나 또 이렇게 의견을 남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런 의견을 남겨주시면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냥 제 입장도 많이 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냥 비록 개인적인 입장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지금 나중에 편집본 오늘 이거 못 들으시는 분들은요 나중에 편집본 제가 오늘 12시에 축구 보기 전에 8강전 시작하기 전에 조금 몇 개만 부분 컷 편집만 해서 다시 올려놓을게요. 그거 못 보신 분들 참고하시면 되고요. 우리 아이덴티파이브님 또 말씀 주셨는데 익스피디아, 부킹, 아고다, 트립닷컴 중에 어느 채널을 선호하거나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초반 그러니까 제걸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초창기에는 이걸 보면서 얘기할까요? 보면서 얘기할까요? 저는 그 코로나19 전에 출장이나 해외 갈 때 익스피디아를 주로 이용했어요. 왜냐면 익스피디아가 물량이 많아요. 특히 이제 중국, 아시아 쪽, 동북아시아나 중국 쪽은 이쪽 트립닷컴이 좀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익스피디아 물량에는 못 따라가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가을역에 호텔스닷컴 기자간담회가 있어서 제가 물려봤는데 그때 그래도 아무튼 물량은 이쪽이 제일 많이 갖고 현재 있는데 이건 제가 경험한 겁니다. 실제로 예약하고 가서 호텔 현지 가면 물론 거기가 중국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약한 내용이랑 조금씩 차이는 있더라고요. 현지에서
안 내도 될 그 뭐지요? 우리 잡히는 거 있잖아. 카드 잡히는 거. 그거 뭐라 그러지? 그 용어가 생각이 안 나. 그런 것도 해야 되고 조식도 분명히 했는데 현지 가니까 딴 소리 하고 이런 게 있어요. 약간. 근데 그래서 제가 이런 부킹닷컴은 이제 후결제라 손님을 많이 요즘에 다른 데도 후결제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는 아고다나 부킹 이쪽을 좀 많이 저는 추세를 좀 많이 이쪽으로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떨어진 저 개인적으로 성향이 처음 이쪽이었다가 이쪽 부킹홀딩스 계열사로 저는 좀 많이 이용을 하는 편이고 트립닷컴이 중국식 쪽은 괜찮다고 하는데 그래도 트립닷컴은 물량이 좀 만족스럽지는 않더라고.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런 것들 좀 경험을 하니까 그랬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저도 이용을 많이 못했는데 이제 뭐 제가 저기 뭐죠? 1월달에 싱가포르를 좀 장기는 아닌데 아무튼 싱가포르를 다른 출장보다는 좀 오래 있을 예정인데 한번 에어비앤비를 한번 해볼까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가격이 싱가포르 자체 그 물가가 비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에어비앤비가 싱가포르 에어비앤비가 가격이 상당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기회가 되면 에어비앤비도 한번 이용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가 과연 실제로 체험하기. 뭐 저도 유튜브나 다른 채널 많이 보긴 하는데 아이덴티파이님 다시 한번 또 댓글 주셨습니다. 채널별 충성도, 그러니까 회원 멤버십 프라이어티 같은 것들 채널별 충성도보다 결국 메타 채널에서 조회에서 가장 저렴한 채널로 예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요즘 추세는 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라는 무시 못할 채널이 있기 때문에 뭐 트립 어드바이저나 이런 데서 댓글이나 뭐 평판을 많이 보시기도 하지만 유튜브 같은 것들에서 직접 나오잖아. 현장의 모습이 영상으로. 그다음에 겪으신 분들이 직접 멘트를 달잖아. 카메라 들고 호텔 여기 평판이 좋아서 예약을 해서 직접 들어와 보니까 평판이랑 완전히 얘기가 다르네. 이런 검증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아이덴티5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제 또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덴티5님 여러 가지 또 의견 남겨주시고 또 질문도 주셔서요.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좀 소통하기도 좋고 제 의견을 좀 더 많이 좀 저도 잘은 모르지만 많이 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댓글 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벌써 9시 반이 됐네. 정신없이 했더니.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제 괜찮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발표한 내용은 온다에서 자료를 저희가 허락을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 편집해서 올라갔을 테니까 올려놓을 테니까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덴티5님 에어비앤비는 취소 규정과 법적으로 뭐랄까 보호받지 못한 채널 갖다 조금거리게 되네요. 그런 게 있었고 근데 지금은 굉장히 정착이 많이 됐어요. 지금은.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안정적으로 이용하세요. 그래서 댓글 같은 거 많이 살펴보시고 하면 에어비앤비 제가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이제 그 얘기들을 많이 듣고 하니까 에어비앤비도 나름대로는 또 요즘에 많이 또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당장 제 와이프도 에어비앤비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사람의 성격에 약간 좀 좌우는 돼요. 왠지 좀 불안해. 그리고 저도 그냥 말로는 에어비앤비 한번 해볼까라는 거지. 사실 그러니까 뭐 싱가포르처럼 안전이 굉장히 보장되는 일본이나 싱가포르처럼 이렇게 안전이 보장된 나라는 말고서 조금 약간 거시기한 데 있잖아. 그런 데는 그래도 호텔이 안전하지. 이런 게 사실 강할 수밖에 없어. 그쵸?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좀 깡다구가 있는 사람이면 남자건 여자건 떠나서. 근데 아무래도 호텔이 안전을 하지. 더군다나 뭐 브랜드 체인 호텔 같은 것들은 뭐 일단 그 브랜드를 믿고 가는 거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안심이 되는 거지. 내 신변에 대한 안심, 또 심정적인 안심, 서비스에 대한 그 검증이 된 서비스잖아. 그죠? 그래서 저 브랜드 호텔은 들어가면 최소한 이 정도는 걱정을 안 하고 내가 머무는 동안 그죠? 안심하고 머물 수 있다. 이런 게 있죠. 자, 아이덴티5님 양질의 교육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저희가 어쨌든 뭐 이런 내용 오늘 약간 전문적인 내용이긴 했지만
내년 라이브는 제가 올해 하반기 라이브를 시작하면서 좀 더 B2C 쪽으로 가볼까 했는데 첫 방송 그렇게 하고 나서 점점 또 결국엔 또 다시 제자리에 와서 B2B로 왔는데 내년에는 좀 개편하면서 B2C 쪽으로 좀 더 가보도록 노력할게요. 우리 B2B가 제가 자꾸 너무 내 자신이 너무 갈라놓는 것 같아. B2B, B2C 섞어서 B2C도 같이 좀 저의 전문성, 우리들의 전문성을 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상외로 좀 시간이 길어졌고 여러분들 새해는다 연말 잘 보내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저희 이제 뭐 한 해 저희도 점점 정리하는 분위기로 가는데 내년 준비를 위해서 많이 또 아이디어도 좀 있으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자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좋아요가 좀 부족하네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또 여러분들 우리 그 채널 멤버십 운영하는 거 아시죠? 멤버십 많이 가입해주세요. 하루에 한 달에 커피 한 잔 값도 안 돼요. 한 3단계 있는데 뭐 멤버십 가입하시면 저희가 내년부터는 제가 출장지에서 찍었던 사진들 다 웹하드에 공유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께는 그 특권으로 그 사진을 저작권 없이 마음대로 쓰실 수 있게끔 제가 각 국별로 찍어놓은 사진 웹하드 이용해서 쓰실 수 있는 특권도 드립니다. 그러니까 멤버십 많이 가입해 주시고요. 자, 오늘 같이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라이브 방송 때 또 한 해 정리하는 마무리 방송으로 여러분들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